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해외 사람들에게는 경악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교통 전문가가 겪은 한국의 고속도로 이야기는 무슨 사연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에 겪은 제 경험을 통해 그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미국 교통연구소에서 수석 전문가로 25년간 일해온 세머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의 도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자료들로 본 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해 왔고 자부심도 굉장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만이 최고라는 믿음을 정체성과 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도로 읽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도로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한번 보면 그 도로의 장단점을 바로 꿰뚫어 보거든요.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자문하면서 늘 저희 미국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고 전 그게 항상 최선이라고 믿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저녁, 퇴근 후 소파에 기대 앉아서 늘 그렇듯이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교통 정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후라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화면을 터치하며 내리던 중 눈에 들어온 추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고속도로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도로에 시달리고 왔으면서도 도로라는 제목이 보이니 재생 버튼이 저절로 눌리더군요. 무의식 중에 제 손가락이 누른 영상이었기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혼잡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제 머릿속에는 한번 가봤던 도쿄의 복잡한 도로 이미지가 지배했던 것 같아요. 첫 장면부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핑크색과 녹색 선이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는데 마치 실시간 내비게이션처럼 운전자들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운전자들은 복잡한 분기점에서도 혼란 없이 자신이 따라가야 할 색상으로만 가면 됐어요. 이건 제가 본 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였어요. 이게 정말 도로인가?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삼키려다 놀라서 사례가 들려 캔을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제가 본 어떤 도로 시스템과도 달랐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화면들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파란색 버스 전용 차로와 졸음쉼터라는 독특한 안전시설, 하늘색과 주황색으로 구분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었고 세심하게 디자인된 느낌이 딱 왔습니다. 마치 도로가 운전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그날 밤, 저는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25년간 쌓아왔던 제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사무실로 달려가 한국 고속도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니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적은 예산과 제한된 국토 면적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엄청난 도로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만 같았거든요. 동료들은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한국으로 간다고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국가의 도로가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까지 가냐며 비웃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이 제 경력과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렌터카를 빌리는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 고속도로에 얼른 올라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맞이해 준 건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터널을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눈이 번뜩 뜨이고 감탄사가 절로 목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어요. 미국의 오래된 고속도로들과는 비교가 안 됐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도로 위의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그대로 복잡한 분기점에 다다르자 도로 바닥에 핑크색과 녹색 선이 그려진 게 보였어요. 마치 실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운전자를 목적지까지 인도한다니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낯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색깔 유도선 덕분에 초행길 같지가 않았어요. 핑크색 선을 따라가니 제 목적지인 서울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어졌죠.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가 왜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걸까? 계속 의문만 늘어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첫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당연히 화장실과 자판기 몇 대가 전부인 미국의 휴게소를 생각하고 내린 한국의 휴게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현지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까지 갖추고 있는 휴게소는 제가 보기에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아 보였어요. 저는 곧장 휴게소 매니저를 찾았고 이 휴게소에서 30년 근무했다는 김영희 매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장실과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매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행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쉬어가는 곳의 개념이 아닌 사람들의 여행의 일부가 되고자 했거든요. 김영애 매니저의 말에서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닌 문화적인 접근이었어요. 휴게소를 나오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주변의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진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거대하고 무식한 고속도로와는 전혀 달랐죠. 그 순간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50년 뒤처져 있는 거구나. 미국이 규모와 크기에 집중할 때 한국은 사용자 경험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 고속도로의 첫 발자국을 뗐을 뿐인데 이미 제 교통 전문가 경력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경부 고속도로의 중요 분기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만나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분기점에는 핑크색과 녹색 선이 도로 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도로공사 엔지니어 박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운전자들이 복잡한 분기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고가 빈번했어요. 특히 외국인이나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색깔 유도선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색상 조합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미 도로에 존재하는 다른 색상 시스템과 구분되도록 신중하게 색을 선택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하늘색과 화물차용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목적지 유도선으로는 핑크색과 녹색을 선택했어요. 색약이 있는 운전자도 구분할 수 있도록 고려했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져온 효과였습니다. 도로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색깔 유도선 도입 후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들의 오류가 크게 줄었다고 해요. 이건 내비게이션을 바닥에 그려놓은 것과 같군요. 감탄했더니 박 엔지니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표지판을 읽을 필요도 없이 자신의 색깔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직관적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겠더군요. 복잡한 분기점에서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야 할 방향의 색상만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이건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도로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였죠. 미국에서라면 엄청난 예산과 복잡한 기술을 도입하려 했을 텐데 한국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엔지니어의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용자와 대화하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특이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음쉼터 500m 전. 휴게소와는 다른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죠. 호기심에 차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주차장과 몇 개의 벤치, 간단한 화장실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피곤한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옆에 차를 세운 택시기사 최종석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는데 이런 시설은 처음 봅니다. 졸음쉼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졸음쉼터는 휴게소 사이 구간에 있는 간이 휴식 공간이에요.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있는 큰 휴게소까지 갈 필요 없이 잠깐 차를 세우고 쉴 수 있는 곳이죠. 최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단순한 시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전 중 피로를 느껴도 다음 휴게소까지 가야만 쉴 수 있어요. 그 사이 거리가 꽤 멀 때도 많죠. 하지만 이 졸음쉼터는 그 간격을 좁혀 필요할 때 즉시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휴게소가 아니라 안전시설로 분류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휴게소가 아니라 사고 예방 시설이에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죠. 최 기사님은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졸음쉼터 도입 후 고속도로 사고율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개념인가요? 최 기사가 되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대규모 서비스 구역만 있죠. 재밌네요. 때로는 단순한 해결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종종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최 기사의 말처럼 단순한 해결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잠깐 쉴 공간만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졸음쉼터 설치 이후 졸음운전 관련 사고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시설이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졸음쉼터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 설계구나.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도 이지패스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근하자 하늘색과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차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색은 일반 차량용, 주황색은 화물차용이라고 렌터카 회사에서 알려졌죠. 이 색깔 구분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도로공사 요금 시스템 담당자 김지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이패스는 단순히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색상 코드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의 색상은 목적지 유도선의 핑크색, 녹색과 구분되도록 특별히 선택됐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죠. 색상 하나까지 고민하다니 놀랍네요. 작은 디테일이 사용자 경험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운전자가 생각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이패스 종합상황실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요금소 인력을 조정하는 모습이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의 이지패스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속도예요. 하이패스는 정체 없이 시속 30km로 통과할 수 있어요. 또한 시스템 호환성이 높아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죠. 디자인 측면에서도 직관적인 색상 코드가 추가적인 안내 없이도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보니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행료 정산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없었어요. 도로 통행료 징수라는 단순한 기능에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접근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서비스니까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말이 한국 고속도로의 철학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색상 하나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이 디테일이 한국 고속도로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 들어서자 도로 한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차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버스 전용 차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이 파란색 차로는 언제나 버스만 다닐 수 있나요? 도로공사 교통운영팀 이지원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시간대별로 운영됩니다.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되고 그 외 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죠. 이 유연한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이용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해요. 13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인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분화된 규정은 효율적인 교통 흐름과 다인승 차량 이용 촉진을 위한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전용 차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관찰해보니 일반 차로보다 훨씬 빠르게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버스 전용차로 도입 후 해당 노선의 버스 이용객이 약 30% 증가했어요. 또한 버스의 정시 도착률도 85%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지원 팀장이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차로 하나를 버스 전용으로 지정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차로는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버스 전용 차로는 최대 1만 명까지 수송 가능하다고 해요.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 흐름은 시간대마다 크게 달라져요. 고정된 규칙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적응형 시스템이 한국 교통 관리의 핵심이죠. 이 말을 들으며 미국 도로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24시간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직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이 훨씬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통 흐름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이 유연성이야말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일주일 넘게 경험한 후 저는 미국과 일본의 도로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었거든요. 미국 고속도로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총 연장 8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노후화와 유지보수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 토모카크에 따르면 미국 도로 인프라의 40%가 불량 또는 위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규모에 집착하면서 품질과 효율성을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시간대별 전용차로 개념도 미국에는 거의 없고 색깔 유도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졸음 쉼터 같은 실용적 안전시설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미국의 이지패스도 한국의 하이패스만큼 효율적이지 않았고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정교한 도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비용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국토 면적이라는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미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없는 혁신이었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고속도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려고 왔어요. 한국도로공사 정승훈 국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국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했죠. 때로는 제약이 혁신을 낳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미국이 막대한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한국은 지혜롭게 해결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미국 교통 시스템이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25년의 경력 동안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시스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프라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모델 미래 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미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보고서는 미국 교통계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통부 내에서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고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색깔 유도선 시스템, 시간대별 운영되는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졸음 쉼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샘, 이 보고서는 충격적이야.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고 생각해? 동료 마이크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 거야. 하지만 진실이야. 우리는 규모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은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어. 몇 주 후, 놀랍게도 미국 교통부에서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과 졸음 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의 일부 구간에 시범 사업이 승인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방문했던 한국에 이번에는 배우러 가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웃음을 자아냈어요. 한국에 도착해 정승훈 국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워커 씨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 시스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럼에서 발표를 마친 후 미국 한국 공동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 도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제가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을 떠나기 전에 경부 고속도로의 한 졸음 쉼터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미국 시스템의 우월함을 확신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네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도착해 있었다. 이 문장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태양이 고속도로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이었어요. 색깔 유도선, 하이패스, 버스 전용차로, 졸음쉼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국만의 독특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비판하러 왔다가 배우게 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을 완전히 뒤집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구상하면서요. 이제 저는 한국 고속도로의 열렬한 팬이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러 왔다가 혁신을 배우게 된 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도로 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